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서영우 강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TCC는요.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에 대한 TCC입니다.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대비 기간인데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다른지 고등국어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TCC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보는 TCC였으면 좋겠습니다. 집중 잘 한번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지금 고등학교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까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잠깐만 볼게요. 첫 번째 목차는 선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선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미리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리 대비를 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중3과 고1 국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출 문제들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두 마리 토끼를 큰 틀에서 먼저 봅시다. 수능 국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내신 국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얘들 둘의 성격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 국어는요. 커리 자체가 달라요. 수능 국어를 대비하기 위한 커리가 따로 존재하고요. 내신 국어를 대비하기 위한 커리가 따로 존재합니다. 수능 국어는요. 아는 지문이 아니에요. 즉 모르는 지문을 가지고요. 시간 제한 내에 읽어내서 답까지 고르는 게 수능 국어예요. 얘는 범위가 있죠. 그러면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이건 범위가 없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죠? 얘는 범위가 있어요. 범위를 주어줘요. 그럼 절대적인 난이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학생들. 뭐가 더 절대적인 난이도가 좀 더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까? 이거죠. 왜요? 절대적인 난이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왜요? 범위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면 범위 안에서 일단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학습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학생들을 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출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까다롭게 절대적인 난이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수능 국어는 모르는 지문이라고 하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좀 힘들 건데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도 되게 높게 설정을 하면은 학생들이 힘들어할 거고 박살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난이도에 비하면 얘들 둘이 비교했었을 때는 이게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어머니. 학생분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지금 이 TCC가 올라가는 시점 자체가 11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무엇을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우선은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은 시험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맞춰가는 게 컬이에요. 그러면 이게 1학년부터 해서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의 종류들입니다. 시기별 시험 종류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고등학교 올라와서 가장 먼저 치는 것은 3월 모의고사입니다. 이거는 수능 국어죠. 그러다 보니 이때는 겨울방학 때는요. 수능 국어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뭘 대비하는 건데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TCC를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는 수능 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 안 하셔야 돼요. 왜? 절대적인 난이도가 더 높은 내신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 기간에서는 차라리 고1 내신 경량, 고1 국어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내신이라고 하는 그 토끼 있죠. 그 토끼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 겨울방학 때 수능 3월 모의고사 이거 대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목적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신이에요? 수능이에요? 내신 경량 파악하시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겨울방학 되면 뭐 대비하시는 거예요? 수능 국어 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가지고요. 3월 모의고사 하고 4월 달에 가면은 대비 들어가거든요. 이때는 다 열심히 해요. 근데 학생들마다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 여기에서 대비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여기에 맨땅에 헤딩하듯이 대비를 하느냐는 첫 출발점부터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대비하거든요. 그래서 5월 중간고사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잠깐만 보시면 다시 한번 더 감소 누릅니다. 이 시점에서는 고1 내신 경량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수능 국어 전 영역 대비하시면 되는 거다.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어느 정도는 잡고 올라가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5월 중간고사 다음에는 그냥 흘러갈 거예요. 시험 정보들이 여기 있죠. 내신 대비 또 하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보고 또 내신도 보고요. 그다음 뒤에 가면 또 9월 모의고사, 10월달 중간고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두 마리 토끼 여기 있는 거 7월달 여름방학 때 수능국어, 9월달에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대비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대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보를 좀 가져가신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시험 치셔야 되는 것들,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들에 대한 정보, 그래서 어떤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정보예요. 자, 그럼 중3과 고1 국어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부터 좀 본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1 국어는요, 선택지에 복합적인 개념어들이 쏟아집니다. 잠시만요. 선택지에 복합적인 개념어들이 쏟아진다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중학교 수준의 선택지들입니다. 중학교는요, 그냥 평가 문제집, 자습서, 학교 선생님 그냥 좀 대강 들어도 좀 대충 공부하더라도요, 성적 나와요. 왜 나오냐면 문제가 쉬워서 그래요. 자기의 실력이 월등해서 이렇게 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쉬워서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는요, 문제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어디에서? 본미는 가르쳐 드렸잖아요. 선택지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 거 있죠. 이걸 제가 다 읽지는 않을 건데 뭔가 일단은 절대적인 길이만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짧죠. 근데 얘들은 3, 4, 5번 선택지만 좀 묶어놓은 건데 상당히 좀 길어요. 그 말은 중간중간마다 확인해야 되는 정보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한 글자 살짝 바꿀 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내용 자체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좀 추상적인 그러한 내용적인 워딩들이 들어가 있어요. 추상적이다라고 한다면 느낌이 잘 안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느낌이 잘 안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맞다, 틀리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가 좀 까다로울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뭔가 있네요. 복합적으로 뭔가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정보들도 꽤 많고 그 구성하고 있는 워딩 자체가 되게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아리까리하고 애매한 그러한 선택지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체감적으로 본다면 중학교 수준의 그러한 공부 학습 방법으로는 고등학교 수준을 절대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감적인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 국어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수학은 워낙 잘하는 애들은 원래부터 잘해요. 그냥 감각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아지긴 하는데 국어만큼 높아지지는 않아요. 중학교는 이거고 고등학교는 이거예요. 개념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고등학교 국어는요, 외부 작품 그리고 보기 박스가 넘쳐납니다, 어머니. 또 학생 여러분들, 외부 작품요 넘쳐납니다. 보기 박스 넘쳐납니다. 왜? 범위 가르쳐 드렸잖아요. 범위 가르쳐 드렸잖아요. 다 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외부 작품 중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외부 작품 가져온 거예요. 외부 작품은요,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외부 작품은 첫 번째 형태는 본문에 가는 교과서 내용이에요. 근데 나는 외부 작품, 다도 외부 작품. 그래서 선택지 1, 문제 2, 3, 서술형까지 4번.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배운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건 뭐지? 그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낼 거예요. 가는 나와 다는 달리, 다는 나와 달리. 내용적인 측면, 표현법적인 측면, 보기 박스형 문제 디테일하게 낼 거라고요.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져 내면 일단 첫 번째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비교하는 선택지가 깔리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고력이 있지 않으면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적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적중운입니다. 설령 적중되었다라고 하더라도요. 학교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낸 그러한 선택지 하나하나 디테일한 개념어들을 이걸 읽어내지 못하면 결과는 틀려요. 적중되나 안 되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선택지에 이렇게 외부 작품으로 깔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어렵습니다. 5번 선택지까지입니다. 요거 한 문제 들고 온 거예요. 서술형입니다. 고등학교 서술형 클래스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잠깐만 볼게요. 보통요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한 30문제에서 31문제 정도 나와요. 국어, 내신 문제가. 얘를 쪼개버리면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쪼개질 수 있거든요. 객관식은 24문제에서 한 25문제 정도 됩니다. 그럼 서술형 같은 경우는 한 5문제에서 한 6문제 아니면 7문제 이 정도로 됩니다. 근데 배점은 이 객관식 한 문제당 보통 2점에서 3점 몇 뭐 이렇게 소수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서술형 문제는요. 보통 5점, 7점 정도입니다. 조금 이거는 선생님마다 좀 달라요. 서술형 하나 틀리면요. 객관식 2문제 날아가는 거예요. 객관식은 얘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수월합니다. 나와 있는 것을 읽어내고 판단하면 되니까. 근데 이 서술형은요. 생각하셔서 써야 돼요. 출제자의 보기 박스를 바탕으로 생각해서 그 조건에 정확하게 맞춰서 서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하고는 완전 차원 다릅니다, 어머니. 또는 학생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배점이 높아요. 대부분 애들, 전교권 학생들, 이거는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제가 예시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서술형 문제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 1과 보기 2를 참고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그럼 보기 박스 1, 보기 박스 2 다 읽고요. 내용 정리하고요. 조건에 맞춰서 서술해야 돼요. 이게 보기 박스 1이거든요. 등등등등. 내용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길이 정도만 좀 생각해 보세요. 보기 1 쭉 들어가죠. 뭐 등등등 개념어들 되게 많아요. 보기 1 안 끝났어요. 되게 많습니다. 동일한 변화 양상입니다. 등등등. 어렵습니다. 보기 1이 여기까지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쉽냐?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보기 1을 읽는 것까지도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보기 2가 여기 또 들어가 있네요. 보기 2를 보시면 음운 변동 등등등 이러한 어휘들 어렵습니다. 그럼 보기 1과 보기 2를 읽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마지막 조건입니다. 여기에 맞춰야 돼요. 세 가지의 조건을 학교 선생님께서 까셨습니다.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적고
A에서 B는 A와 보기 2를 고려하여 문법적 용어로 완성해야 돼. 뭔 말이래? 뭐래? 전문을 좀 옮겨 적어야 된다. 문장의 형식은 등등등에는 뭐가 있고 뭐는 뭐가 있고 등등등의 뭐화라고 하는 문장 형식까지 정확하게 지켜라. 조건이 3가지인데요. 이 조건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 감점입니다. 다 감점입니다. 그래서 배점을 조금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학생 여러분들, 어머님 조금만 더 볼게요. 서술형 또 한 번 가져와 봤거든요. 보기 2를 참고하여 나와 보기 1을 감상할 때 드러나는 차이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그럼 보기 2를 참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와 보기 1을 또 감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문학작품이고 이것도 문학작품이에요. 그럼 보기 1이 문학작품이에요. 이걸 감상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본문과 보기 1의 외부 작품을 깔아줄게. 보기 2는 이 정보란다. 이것을 바탕으로 나 지문과 보기 1의 외부 지문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래? 라고 하는 정보, 이 정보 반영해서 말이야. 이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조건까지 내가 줄게. 이 조건에 맞춰봐봐. 서술해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이에요, 이게. 네. 허걱하셨죠. 중학교랑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단순히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달라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드리잖아요. 클래스가 달라요. 네. 그러면 3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준 낮은 문제가 아니라 고난도 문제가 필요해요. 그래야 트레이닝이 되거든요. 그 다음 출제자의 눈, 출제자의 관점을 읽어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길러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것만은 합시다. 반드시 이것만은 합시다. 자, 지금부터 좀 보세요. 조금은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관점입니다. 1학기 필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출판사가 다르든 상관없어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그걸 저는 등급을 가르는 1학기 봄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등급을 가를 거예요. 이 봄이가 첫 번째 딱 1학기 중간고사 때 뭐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냐면 현대 문학이 들어가요. 현대 문학이 들어가요. 운문, 소설, 극, 교술 갈래에 대한 작품들이 거의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작품의 수는 하나씩이지만 외부 작품으로 나오는 것이 엄청날 겁니다, 어머니. 또는 학생 여러분들. 그래서 학생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게 운문과 소설 갈래. 그 중에 좀 더 까다로운 게 운문입니다. 함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범위가 현대 문법입니다. 의문에 대한 얘기, 한글 맞춤법, 문장 표현까지. 이 범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출판사는 다르지만 공통으로 들어가는 시험 범위입니다. 그럼 2가지를 잡아야겠네요. 1학기 대비하실 때 반드시 현대문학, 현대문법은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는 수능 공부하셔야 되잖아. 지금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 2가지예요. 현대문학 중에 좀 운문과 관련되는 것을 조금 더 포커스로 두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리를 한번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시점, 11월 중순 시점에는 1월 되기 전까지 11월 중순, 12월 달 그때는 뭐 대비하는 거라고요? 고1 내신 공부하시는 거야. 경량을 파악하시는 거야. 좀 까다로운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요. 두 번째, 고난도 문제가 필요해요. 그래야 출제자의 관점을 생각할 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야 생각하는 능력이 개발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냥 자습서 문제, 평가 문제집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만 풀면 확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필수예요. 마지막 3번. 현대문학과 현대문법을 지금부터 1학기를 대비하시는 겁니다. 저는 내신 기출 분석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신, 기출과 관련되는 변형. 고퀄리티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출판사들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몇천 문제, 몇만 문제일 거예요. 합치면.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이거를 대비하라는 건 뭐 아니죠. 여기에서 제가 조금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메시지를 좀 전달 드린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고등학교 시험에 대한 적응이 빠를 겁니다. 지금 대비하신다면. 내신은 1개월 안에 절대 성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1개월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4월 달에 중간고사 대비하는 그 1개월 기간. 4월 달에 1개월 정도 그냥 투자하고 성적 내겠다? 불가능합니다. 미리 대비하시는 거예요. 단순 정리가 아니라 출제자의 눈, 생각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어려운 그 보기 박스, 출제자의 제시한 그런 조건들, 다양한 비문학스러운 그러한 문장이 긴 형태의 그러한 긴 지문들, 그게 상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적중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적중은 그냥 버리시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좀 생각하셔야 돼요. 학생 여러분들. 뭐냐면 문장을 또박또박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읽는 능력. 다시요. 생각하면서 읽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생각의 힘으로 뚫으셔야 돼요. 지문들, 문제들을. 그게 다입니다. 그럼 강의를 할 때 저는 그 힘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이거는 이거예요, 저거는 저거예요, 이거의 특징은 이거고요, 저거는 저거예요 라고 해서 던져주는 강의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을 유도하고 생각의 자극을 주는 그런 입장이에요. 생각은 누가 하는 건데?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 유도하는 사람 누군데? 저인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호흡을 여러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TCC를 찍는 것도 빨리 얘기해요? 천천히 얘기해요? 천천히. 왜요? 생각의 호흡을 맞추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께 될 거고요. 안 까먹을 거예요. 근데 그냥 던져주면 그냥 휘발성의 정보들만 왔다가 날아갈 거예요. 생각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것이 지금 시점입니다. 그리고 고등국어예요. 커밍순입니다. 이거는 제가 책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개념들, 핵심적인 문법들, 즉 여기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커밍순입니다. 조만간입니다. 대비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지금 저 TCC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생각하는 힘으로
모든 지문들을 뚫을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힘으로. 아셨죠? 네. 여기까지 TCC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